조선 쪽 붙들어서 사정 얘기해갖고 엄마랑 전화해서 얘가 다른 곳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. 그래도 저는 4일인가 5일인가 계속 갔었어요. 그 자리에. 만약에 또 있을까봐. 근데 당시 그 친구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? 걔가 21살인가 저랑 2살 차이가 됐었어요.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네. 세상 물정은 건나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네, 아니까. 그리고 걔 되게 똑똑했었어요, 얘가. 그럼 선예 씨는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더백화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네요. 네, 못 만나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다시 가서 친구 잊어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몇 번 저녁에 일 끝나면 가고 아침에 차수 사를 때도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뭐 없으니까 사장님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. 한족 분이셨는데 게장집을 운영하는 이도백화에는 보신탕이 되게 유명해요. 아직도 개고기를 네, 먹네요. 거기는 이도백화에서 보신탕집을 개고기집을 찌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집에서 알바를 했어요. 그럼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네요. 네, 엄청. 그리고 한국인들도 되게 많이 오고 엄청 바빴어요. 석 달 정도 일하고 이제 로반한테 2달 알바비를 땡겨가지고 집에 돈 10,000원을 줬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알바하면서 애 아빠를 알게 됐어요.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해산에 나와서 돌격대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때 이제 그 동네에서 같이 알던 언니가 있었어요. 그 언니가 중국 SNS에 올라온 거예요. 마이에. 반가웠겠다. 그래가지고 와, 이 언니가 여기 있다고?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는 줄 알고 네. 그 틱메로 이제 남긴 거예요. 언니 저 그때 언니네 그 동네에서 그 지원 나왔던 꼴꼴이에요. 그랬더니 엄마 혜경아 너 어떻게 여기 나왔냐고. 그래가지고 연락했는데 언니 어디서 살아요 하니까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. 와, 그래가지고 대박. 나 한국이라는 소리 그때 처음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네. 언니 한국에 갔다고? 그 알바를 하면서도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났고 조선 쪽도 많이 만났는데 한국 분이 한 번 그랬었어요. 북한 분 같으신데 왜 한국에 안 가시냐고.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가요? 그랬더니 같은 분들이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정착해서 잘 사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.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오는 걸 추천드린다고 명함도 막 줬어요. 오면 일자리 소개시켜준다고.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언니가 연결해줘가지고 야, 네 올 겸 오나 내 브로커 소개시켜줄게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언니 인연으로 해가지고 브로커를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오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랬더니 뭐 사실 내가 능력이 돼서 여기서 신분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항상 불안불안하게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놔주는 게 옳을 것 같다고 이제 10년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. 그리고 헤어졌고 저는 한국행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3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. 올 때 한 번 각오를 크게 했죠. 왜냐면 한 번 북송했잖아요. 그리고 네. 이번에 한국행에서 잡히면은 이번에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치, 거다. 주는 거지. 만단의 준비를 한 거예요. 돈을 막 1,000원 정도 접어가지고 신발 혓바닥 밑에 막 넣고 그 다음에 보토칼도 이제 신발 그 짬에다 끼우고 잡히면은 그냥 바로 긋는다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막 그 쥐약도 또 이제 그래가지고 옷소매에다 이렇게 넣었어요. 이렇게 훔치면서 씹는다고. 별 생각을 다 하고 이제 만나는 준비하고 떠나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무사히 통과를 했고 태국까지만 가면은 마음 놔도 된다고 해가지고 태국 땅 딱 넘었을 때 야, 그래도 너 운이 나쁘지는 않는 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딱 한 번의 북성만 있었을 뿐 조금의 고생은 있었지만 결국은 잡히지 맞아. 않고 끝끝내 네. 태국이라는 그 안전지대로 들어온다는 그 쾌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태국 땅을 밤에 이제 그 쪽배 콩깍지 쪽 뺐다고 진짜 콩깍지처럼 생겼어요. 딱 넘어섰는데 그때 직행 언니들이 있었어요. 직행이 4명인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언니랑 넘어가지고 브로커가 준 간식이 있었어요. 근데 딱 넘는 순간 이제는 안전하다는 그 안도감에 거기 다 퍼더부리고 앉아서 새까만데 그 간식 다 까먹으면서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젠 성공했다고. 그러고 이제 길바닥에 가면서 고래고래 경찰을 찾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경찰을 찾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러고 이제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나는 나만 탈북하는 줄 알았어요.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죠. 딱 들어갔는데 그 작은 감방에 엄청 많은 거예요. 진짜 엄청 많은 탈북민들이 있죠. 근데 노래가지고 북한의 여자가 말을 법도 하다.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난 북한의 남자들은 어떻게 장가를 갈까? 네. 씨가 말라서 맞아요. 북한이 망하지 않겠냐. 그 정도로 2009년에는 탈북민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
한 기수가 여자 남자 합쳐서 한 200명씩 들어올 때예요. 그러니까 그게 간방 자리를 사고 팔 그죠, 정도로 맞아요. 빽빽이 들어앉았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. 와, 나 그래서 좀 충격이었었어요.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태국 관방 뭐 이렇게 다 걸쳐가지고 한국에 오잖아요. 비행기를 탈 때 처음 머리털도 다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보잖아요. 비행기 타볼 수 있을 되게 거라고 생각은 해봤겠나요? 못했죠. 죽기 전에 비행기를 타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. 근데 뭐 그때 비행기 탈 때 그래서 아이고 이제 지금 잡혀도 뭐 비행기 한번 타보고 잡히는데 원 없지 뭐. 이럴 그런 마음으로 되게 배포유했어요.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딱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새벽에 내렸는데 그때 이제 그 한마디에 뭉클했는데 국정원 그 선생님들이 나오잖아요. 네. 배용 나오시잖아요. 줄 쫙 서서 넉줄로 섰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여권 다 걷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책임비서처럼 촥 체격이 좋은 분이 네. 정장을 척 차려입고 이제 하는 한마디가 너무 그래가지고 이씨 이래서 이씨 무슨 한마디였습니까?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.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리가 여기를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.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낯선 곳이잖아요. 내가 상상으로 북한에서는 미국놈 양코배기들을 뭐 등 위에 업고 앞잡이 노릇하고 이런 인식만 있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차갑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내가 북한에서 북송됐을 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. 너무나도 차이나는 이 대하는 이 태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살짝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었어요.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아줄 수가. 나는 내 땅이라고 찾아갔는데도 벌거지 취급도 안 하던데 이게 막 엇갈리면서 훅 치고 들어왔었던 게 있어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느낌이 남달랐다고 다들 한 번씩 고생하고 오신 분들은 누구도 오라고 한 땅이 아니었는데 맞아요. 오고 나니까 뭐 고생했다고 그러면 반갑게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그렇게 그 소리, 네, 진짜. 그 한마디가 진짜 듣고 싶었던 간절한 소리였을지도 몰랐다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얘기하더라고요.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고생 끝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나요? 18년도 11월 2일 날 들어왔어요. 18년도 진짜 근데 온지 얼마 안 됐네요. 네, 맞아요. 18년도 코로나 터지기 한 2년 전에 들어왔는데 얼마 안 됐네요. 제가 선녀 씨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뭐 킹크랩 뭐 이런 거 들어갔을 때도 자기 평생 이런 거 본 적이 없었고 물고기는 꼭 컴컴한 냄새가 나는 게 진짜 맞아요. 생선인 줄 알았다. 그런 걸 들으면서 모든 게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마음이 그 말 조곤조곤 하는데 다 녹아 있어서 이 친구는 정말 말을 곱게 하는구나. 별로 난 그래서 좋았어요가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라는 그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. 우리나라 와서 대한민국 와서 나 탈북하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을 건데 많아요. 어떤 순간이었나요? 일단은 와갖고 신분증을 가졌을 때가 제일 자부심이 있었어요. 나는 그러니까 신분증을 딱 받는 순간에 나의 노력이 나의 인내로 해갖고 끝끝내 내가 요거를 성취했구나 하는 그 성취감이 너무 좋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에 사실은 우리 탈북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.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보든 나는 충분히 살아갈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북한에서 했던 고생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받던 시선보다는 헐나오니까 이제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가갖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볼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서 뭔 일을 하고 뭐 일 처리를 잘 못하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뭐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?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권리 있잖아요. 네.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.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떳떳해도 이거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. 어느 정도 직급이나 권력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는 무엇을 불문하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뭘 할 수 있는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뭐라고 막 해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권 자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람 사는 느낌이 확 난다. 확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북한에서 산 23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내가 진짜 23년을 진짜 눈 감고 귀 가리고 속고 살았구나. 니네가 내 등대기에 조선 사람들 등대기에 핏빨대 꼽아가지고 열심히 쪽쪽 빨아먹고 사는 그 기분을 그때 느꼈어요. 그러고 이제
좋았던 게 정말 먹이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되게 많죠. 이 사소한 일상은 이루 그냥 말할 수 없는데 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본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제가 요즘은 틱톡을 하는데 생방에서 들어오면 진짜 그렇게 배고팠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모를 수 있지만은 탈북민이라고 해서 다 배고파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잘 살다 온 사람도 있고 다 각자 스토리가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의 누군가에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것만 아셔달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접하거나 이런 거를 겪어보잖아요. 항상 그런 느낌을 들어요. 당해보지 못하면 그 절실함이라던가 그 현실감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좋았던 게 애 아빠랑 이혼을 하면서 네. 재판이라는 걸 하면서 네. 정당하고 그런 거를 느꼈어요. 북한에서 재판이라는 걸 받아봤잖아요. 어떻게 하는? 그냥 뭐 이렇게. 북한에서 재판은 말이 재판이지 인민반에나 같아요. 네. 그냥 가면은 우리는 여기 변호사가 있잖아요. 국변호사를 쓸 수 있잖아요. 국선 변호사를. 그러면 국선 변호사는 어차피 나의 편이잖아요. 어떻든 간에. 근데 북한은 그냥 다 못 와서 누가 변호사고 누가 판사인지 몰라요. 앉아서 그냥 싸잡아서 다 욕해요. 네. 내 변호사도 네. 나를 욕하는 거예요? 변호하지 근데 않고? 옆에 앉아서 욕해요.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왜 있지? 어차피 돈은 안 드니까. 그때 재판 받을 때 이게 무슨 재판이야?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거려가지고 자기네끼리 판결 내리는 거지.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북한의 재판이라는 건 저는 참 너무 자기네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만든 그런 걸로 알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아빠랑 이혼 소송을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게도 탈북민이라는 그 조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면서 이제 그 재판을 판결받고 하면서 판결문 받고 그걸 받으면서 참 나는 사실 재판에 가지는 않았어요. 그냥 그 사건 번호 받고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 판사 선생님께서 이제 되게 잘 대응을 해주시고 되게 판사라기보다는 살짝 아저씨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너무 섬세하게 네.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동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. 왜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.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될 거예요.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우리 준서가 돌도 안 됐을 때여가지고 애를 안고 다니면서 한여름에 막 쬐뿌시 안고 다니면서 고생했다고 노력했다고 힘썼다는 그 한마디들이 진짜 고마웠었어요. 다른 말들이 다 어떤 말들도 대비할 수 없을 만큼 그 한마디에 힘을 얻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이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북한에는 그거를 할 수 없었잖아요. 개인이 작사 작곡을 할 수 없잖아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막 유머적으로 누가 돌려가는 거? 아니 돌려가고 이런 거 말고 저 음악 쪽에 살짝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즐기는 편이에요. 뭐 만들기 이런 건 아닌데. 약간 개사하는 거? 네네. 개그 토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사람들 막 노래 나오면 그 중요 문구에 자기 원하는 막 그런 걸 올리고 해갖고 만들고 하잖아요. 개사하죠. 음원만 부르고 가사는 막 이렇게 해도 되게 뜨고 이러잖아요. 이게 너무 나는 좋은 거예요. 북한에서 일단 깜방하잖아요. 큰일 나잖아요.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안 돼요. 개인이 작사 작곡을 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나의 자유를 뽐낼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를 뽐낼 내가 어떤 재능이 있던 내가 도전만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항상 어떤 분들은 한국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살아는 사람들 보면은 북한에 가서 한 줄만 살다 오세요 이러고 싶어.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못 먹는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아니 못 먹고 왔으면 여러 가지가 다 맛있어서 다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을까? 그거 있잖아요.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. 처음에 어릴 때부터 고기를 접하는 건수가 적었어요. 뭐 김정일이 김정은이 뭐 김일성의 생일, 추석, 뭐 단오 이런 계기가 아니면 고기라든가 생선 이런 거를 해물 이런 걸 이발점에 끼워볼 수가 없잖아요. 입합도 그럴 때만 먹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귀한 음식이죠. 일반인들도 지금은
그래도 고기를 자주 먹어요. 근데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없어. 뭐 초코파이 하나도 못 먹어보고 23살까지 라면 하나를 못 먹어보고 자랐었으니까. 저도 초코파이를 그렇게 자주 못 먹어본, 초콜릿을 북한에서 그렇게 자주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남들은 그 사탕 먹고 버린 깍지를 주워다가 리본 만들어서 저도 그랬어요. 머리에 달고 다니고 그럴 만큼 되게 그 맛이 궁금해하고 그랬었는데 고기라는 거를 소고기는 특히나 더 못 먹잖아요. 북한의 구경도 못 하. 그러니까 그 느릿한 냄새, 돼지고기 삼겹살을 좀 먹긴 하는데 좀 냄새 나는 돼지 바로 알아버려요. 그걸 못 먹어. 입이 고급이네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급이라고 하는데 못 먹어봐서 그래요. 익숙이 안 돼가지고 냄새에 민감한 거죠. 그래가지고 그 비릿한 느릿한 맛이 좀 적응이 안 된 거예요. 그 풀떼기만 즐겨 먹을 풀떼기 수밖에 잘 없는 먹습니다. 거죠. 풀떼기만 잘 네. 먹는 거죠. 그러네. 난 풀을 잘 생선도 잘 먹어요. 생선도 막 이렇게 구워 먹고 찢어 먹고 이렇진 않은데 뭐 생선은 나름 먹거든요. 고기만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. 그쵸. 감자만 먹고도 23년 살았는데 지금 굉장히 통통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. 근데 감자가 맛있잖아요. 감자 주식으로 살았어요.